나무에 웬 배드민턴 라켓이 걸려 있고요. 자, 우산도 걸려 있고요. 이상한 막대기가 또 보이고요. 초록색의 봉이 보이시죠, 그죠? 심지어는 저 청소 도구까지 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래서 이 큼지막한 나무의 윗부분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로 보세요. 자, 뭔가 노란 열매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잘 익어서 매달려 있는 열매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노란색 열매가 무엇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먹고 싶었길래, 자,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시도를 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자, 저 노란 열매, 과연 무엇일까요? 노랗게 잘 익은 이 열매는 누구나 쳐다보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고 따서 먹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설익은 것은 신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가로 먹기 위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익어서 약간 말랑해지려 할 듯 하면 적당한 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한번 따서 먹고 싶어지는 이 먹음직한 열매를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서 형성되는 청산염의 작용으로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이 말의 진위를 알기 위해 이 나무와 열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에서 4월경에 피는 연분의 꽃과 6, 7월경에 샛노랗게 익어가는 열매는 우리 내 유년의 추억이 알알이 박혀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요. 또 때로는 노랫말로, 또 때로는 식구가 되어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 녹아 있었고요. 또한 백성들의 요긴한 가정 상비약으로도 민간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습니다. 아름드레 이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이고요. 이 노란 열매가 바로 살구입니다. 장미가의 살구나무는 중국이 원산으로 전 세계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살구나무가 자생했거나 재배되고 있었음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 약 100여 종으로 구분되는 살구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주로 생가로 많이 먹지만요. 그 외에도 주스나 잼, 통조림, 건과, 경단, 당금주나 떡, 디저트로 만들거나 후르츠 칵테일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여러 식재료로도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또한 이것은 살구의 가역 속에 들어있는 종자인데요. 단단한 껍질을 제거한 이 씨에는 약 50%의 지방류와 리놀렐산, 올레산과 같은 다양한 지방산, 그리고 미량의 아미그달린, 휘발성 현기성분, 스테롤, 그리고 단백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영양성분과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이 살구를 많이 먹으면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다니요. 믿어지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자, 식물에는 자연독으로 청산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미가인 매실, 복숭아, 살구 등의 미숙과육이나 성숙과육 속에 종자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나신, 카사바, 리마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 청산 배당체에는 식물에 들어있는 베타글리코시다제나 체내의 장내세균 또는 효소에 의해서 청산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체에 흡수된 청산은 중추신경의 자극과 마비를 동시에 일으키고요. 또 혈액 중에 산화하는 작용을 잃게 해서 다시 말해 조직을 질식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청산 중독이라고 하는데 1g의 행위는 약 2.5mg의 청산을 생성하고요. 청산의 치사량은 약 0.05g에서 0.1g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살구의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아몬드처럼 생긴 씨 중에서 특히 쓴맛이 나는 고행인을 법제나 별다른 가공이나 요리 과정 없이 생으로 바로 먹게 되면요. 성인은 대략 50개에서 60개, 어린이는 대략 한 7에서 10개 정도 먹으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씨를 누가 먹어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견과류처럼 건강에 좋을 것 같아 먹고 청산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도 청매실로 매실청을 만들어 놨고 살구수도 담가놨는데 어떡하지? 그동안 먹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던데? 하시는 분도 혹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청매실이나 살구 또는 복숭아 중독, 즉 청산 중독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풋살구나 풋복숭아, 청매실은 생으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어린 시절 풋복숭아 등을 먹고 식중독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익지 않은 푹복숭아, 풋살구, 정매실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과 비누나 화장품 등의 다량으로 사용하는 벤조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소화기능을 억제하는 것과 연관되어 발생한 식중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많이 섭취했을 경우에는 청산 중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풋살구나 풋복숭아, 청매실 등은 종자뿐만 아니라 가육에도 청산 배당체 등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생으로 살짝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를 섭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가로 먹을 때는 완전히 익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 풋살구, 풋복숭아, 청매실이라도 가공이나 요리 등의 방법으로 열을 가하거나 효소나 청, 단검주, 장아찌 등의 방법으로 오래 보관, 보존한 후에 섭취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미그달린 등의 청산배당제 성분은 수용성이면서 휘발성이라서 가공이나 법제 등의 방법으로 열을 가하거나요, 오래 보관, 보존하면 점점 그 함량이 줄어들어 그 독성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우리의 너무나 훌륭한 조상들이 덜 익은 살구나 매실로 장아찌나 떡으로 또는 술로 담그거나 민간약으로 이용해 왔고요. 조상을 닮은 훌륭한 우리 후손들은 더 나아가 청 또는 효소 그리고 여러 요리나 가공식품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종자는 생으로 직접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혹 섭취를 할 경우에는 삶거나 볶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을 가하거나 법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래도 꼭 먹어보고 싶으시면 쓴맛이 나는 종자는 피하고요, 단맛이 나는 종자를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쓰이는 쓴맛이 나는 종자인 고행인은 단맛이 나는 종자인 감행인에 비해 청산배당체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청산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살구가 과연 생명을 위협하는 독으로만 작용을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살구는 어떻게 이용해 왔을까요? 정말 역설적으로 청산 중독을 일으키는 아미그달린 등의 성분은 독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약으로서의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종자 씨를 한방에 쓰는 행인이라고 하여 약으로 쓰는데요, 한의학에서 쓴맛이 나는 종자인 고행인은 대표적으로 기를 내려주고 담을 삭혀주며 기침을 멈추게 하고 천식을 안정되게 해줍니다.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함유된 아미그달린과 에멀신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고요, 밀항의 청산배당체로 형성됩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진정작용과 호흡곤란을 안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요, 기관지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기침을 진정시키는 진해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간세포, 기관지, 폐포, 대식세포들의 담식작용을 촉진하고요,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비장자연실상세포 활성과 비장 T임파세포의 증식을 현저히 촉진함으로써 뛰어난 면역조절 작용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에서는요, 추출한 아미그달린과 병용투여에서 결장암 세포를 억제하고요, 이식된 대장암 세포의 생장을 뚜렷하게 억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암제의 일종인 에피루비신 등의 돌연변이 유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암의 항요법에서 발생하는 독성 부작용에 대한 기량조리사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미그달린 성분은 위장의 단백효소 활성을 억제해서 흡성 위궤양 발생을 억제하고요, 궤양의 봉합도 촉진하고요, 또한 궤양의 면적을 감소시켜도 줍니다. 자, 그리고 추출한 단백질 성분에서는 이루염이나 종창, 부종 등을 억제하거나 치료하면서요, 진통 효과 또한 매우 뛰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함유된 지방류는 장의 진액을 보충해 줘서 장의 흥분을 억제해 주고요, 또한 장의 유동운동을 증가시켜서 효과적으로 변비를 개선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레인산이나 리놀렌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이런 성분들은 피부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이 씨를 정려해서 만든 행인류를 연고제나 주사제 등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살구씨가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기능성 화장품이나 미용 비누의 원료 또는 향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살구의 가육에는 펙틴 및 사과산, 구연산, 프로비타민 A 등의 함량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칼륨, 칼슘, 마그네슘, 철분, 나트륨, 불소 등의 무기질도 매우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야맹지 등의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베타카로틴, 가바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해서 암 예방이나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처럼 덜 익은 살구나 매실, 복숭아를 생으로 드시거나 종자를 섭취할 때 주의만 하시면 미숙한 정보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청산배당체가 함유된 살구, 복숭아, 청매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바로잡아야 위의 훌륭한 농산물을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음껏 즐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식중독이나 청산중독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잘 알고 이용하면 너무나 훌륭한 과일이자
약이 되는, 다시 말해서 맹독과 맹약 사이를 오가는 장미과의 살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